안녕하십니까. 지평 ESG센터 김광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린워싱 리스크와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그린워싱 개념과 동향,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그린워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ESG 투자와 그린워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그린워싱 사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린워싱은 포브스에서 말하기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ESG 경영 활동을 오인하게 하게끔 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ESG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린워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그린워싱의 기업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시면은 글로벌과 국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은 이제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크게는 변화가 많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0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ESG 투자, 그리고 넷제로,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린워싱은 어떤 것을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보통 그린워싱을 알고 계실 겁니다. 폭스바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배기가스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큰 그린워싱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상승 효과 감축이라고 해서 엄청 작은 속성을 정말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환경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린워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라벨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은 증거가 없는데 이게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이해관계자 경영과 그린워싱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정부,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주주, 투자자, 임직원, 규제기관, 정치인, NGO, 연구기관, 언론사 등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최근에는 그린워싱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관점에서 보면은 엑슨모빌 재활용 플라스틱 캠페인을 다시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스팸 플라스틱 뚜껑이 필요 이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납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의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임직원들은 지속가능 책임자를 허위 공시하는 경우들을 고발하기도 하는데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워싱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기업에게 중요한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이 왜 최근에 이렇게 중요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최근 MZ세대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사겠다. 친환경 기업이면은 내가 좀 더 소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그린워싱이 많이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조금 더 친환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환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친환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린워싱이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팸에서 뚜껑이 필수적인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라스틱 어택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에는 기업을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많이 온 용어라고 사람들이 보통 알고 계실 텐데요. 이 ESG 투자와 그린워싱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후 테마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국의 기후 싱크인 인플루언스 맵이 2021년 8월에
발표한 내용인데 130개 기후 테마 펀드 중에서 과반이 넘는 72개 펀드가 파리 기후 표방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펀드에서도 마치 이게 ESG 펀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 ESG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자들도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에게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속가능 연계 채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리스크 중에서 보시면은 그 리스크 오브 그린워싱이 1등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56%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 투자자들은 이 기후 공시에 대해서 진실성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시가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2050년까지 아리백이든 넷제로든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 탄소 배출 0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언적인 것들에 사실은 투자자들은 정말 이게 정말 진실인지 정말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지 2050년까지 탄소제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적인 이 과제들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 사이드에서 이제 금융사들이 중요할 텐데 이 금융사들의 그린워싱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WS에서 그 지속가능 보고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펀드를 ESG 상품으로 이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독일과 이제 미국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이 조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린워싱이 정말 위법하진 않지만 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ESG 투자 불일치 유형인데요. 이 뱅가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도 이 발표를 본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ESG 펀드가 되게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이제 뱅가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사업들이 되게 많이 호황을 겪으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 이런 핀테크를 결국에는 이 ETF 명칭만 ESG로 바꿔가지고 결국엔 수익률이 엄청 높았었는데 이게 ESG ETF 운영해가지고 나온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혼동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ESG 투자 불일치하는 유형들이 조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화석연료 기업이 주요 자금 공급처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HSB 사례를 보면은 그 화석연료 파이낸싱 중단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후 관련 광고가 소비자에게 HSB에서 이제 기후 관련한 광고를 냈었는데 이 광고가 정말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그 광고를 냈었고 실제적으로 HSBC를 보면은 네, 화석연료 파이낸싱 중단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JP몰건 사례를 보시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체 펀드 중에서 47%가 이제 ESG 요소를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JP모건에서는 약 20%는 이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이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린워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린워싱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ESG 규정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펀드 투자 한도를 설정해서 이걸 단기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이렇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엄격한 내부 검증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스템 차원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그 폭스바겐에서 이제 그 배기가스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내부 검증과 예방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주요 그린워싱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해서 이렇게 분쟁 사례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보시면은 해외 경쟁법, 해외 환경법, 국내 경제법, 국내 환경법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해외 경쟁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쟁점을 좀 보시면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이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 서비스 기반 상품이 아닌 이 제품이나 상품을 다루는 이 제조업과 많이 관련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B2C에 연관이 있는 이런 제조업 기반의 산업에서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환경단체나 NGO 같은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를 잡고, 최근에는 이렇게 NGO들이 고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인해서 소비자들까지 소비자 운동까지 일으켜서 이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보시면은 허위 과장 광고가 제일 많고요. 업종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제조업에서 일반 에너지, 식품 이런 제조업에서 많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시면은 환경단체 등 NGO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관련 기관들은 경쟁 당국이나 이 법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들을 보시면은 그 2022년부터 영국 규제당국은 그린워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영국 규제당국인 경쟁시장국에서는 소비자법에 근거한 6가지 원칙인 그린 클레임 코드를 발표해서 그린워싱을 단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OECD에서도 그린워싱 관련해서 책임 경영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OECD 한국 국가연락사무소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 이제 인도네시아의 파묘 농장을 건설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환경 악화 및 이제 주민 생활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제 기업의 이제 책임 경영 이행을 공고하는 이 최종 이제 조정 결과를 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 있는데요. 네, 이렇듯 OECD에서도 이 그린워싱 관련해서 책임 경영을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워싱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게 2017년 이제 사례인데, 환경 호르몬을 숨기고 이제 친환경 광고한 이제 세천매트라는 곳에 이제 과징금을 이제 철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재료를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조 기반의 이제 B2C를 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 그린워싱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그린워싱이 터지게 되면은 환경단체나 이런 NGO들이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확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소비자 운동 혹은 이제 고소 소송까지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린워싱은 그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ESG 경영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그린워싱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봐야지라고 하는 경우들 많이 없을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 그린워싱일지 아닐지에 되게 고민을 하고 많이 문구 같은 것도 내고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떤 게 그린워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하여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기업이 혹시나 이 그린워싱을 위반하려고 하는
위반하려고 하는 것을 감지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기업 차원에서 예방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 리스크와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